안녕하세요. 호인구성학의 사주입니다. 이제 4월이 옵니다. 무지월 4월. 제가 수업 때 매번 얘기합니다. 원래는 이제 묘달부터 바람이죠. 묘달. 왜냐하면 이제 제가 수업을 항상 할 때 토끼묘, 정묘달이죠. 정묘달 같은 경우는 토끼묘가 들어오면 뭐 옛날에 들어온 얘기도 있긴 하지만 토끼묘를 제가 이제 바람으로 봅니다. 새싹으로 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짧은 치마를 입었는데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제 수업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묘달이 이제 사실은 또 여자분들이라고 그러네. 여자분들은 이제 봄에 바람이 난다고 하든가, 뭐 봄바람에 약한다고 하든가, 뭐 봄꽃이 피면 마음이 이렇게 좀 흔들림이 많은 건지, 어쨌든 이때부터 이제 봄이면 여자들이 바람사, 애정사, 그러니까 봄바람에 치맛바람이 흔들리면서 애정사가 생긴다. 그렇게 이제 평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사주에서도 이렇게 평을 해보면 대략 좀 맞아요. 제가 이제 토끼는 집이 둘이다, 셋이다, 원래 집이 없다, 이곳저곳에 새끼를 낳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토끼묘가 있으면 이혼을 합니다, 이별을 합니다, 집이 둘입니다, 가족이 흩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정묘달이고요. 또 이제 무진달이 왔습니다. 무진달. 그럼 2024년 갑진년은 애정은 우리가 이제 바람이 난다, 뭐 애정이 발생한다, 이게 누가 오냐, 이제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 애정운 2024년 가장 강하게 애정운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명리적으로는 이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신사회가 우리가 영마이면서도 이게 망신인자입니다. 각디의 망신인자입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갑진년이니까 갑진년에 있어서 망신인자는 뭐냐? 삽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12신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바로 옷그룹이 이제 망신인자가 되기 때문에 망신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진 입장 속에서 사화라는 글자는 망신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앞서 있는 그 글자가 내 사주에 있다고 하면 그걸 우리가 망신인자로 보면서 그거를 애정론으로 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애정사가 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 신자진생들이라고 하면 그럴 확률이 높다, 애정사가, 이렇게 평을 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애정사를 논할 수 있는 망신인자인 뱀사가, 내년을 나타내는 글자는 뱀사가 자기 사주에 있으면 애정사가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뭐 신자진생이니까 연주에 사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럼 월주에 생일이 예를 들어서 양력으로 5월입니다 하면 사화가 있습니다. 그럼 신자지생들 중에서 5월생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람 애정사를 발동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연주를 빼고 월주 자체에서 뱀사입니다. 인신사회자가 들어와 있는데 그게 망신인자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애정사가 생긴다. 그럼 그게 어디에서 생기냐? 그러면 신사 월주니까 직업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5월생입니다. 신자진생 중에서 5월생입니다.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누구냐? 두 번째는 일주를 논할 수 있습니다. 일주는 뭐냐? 신사일, 정사일, 을사일, 계사일, 그러니까 자기 일주가 이런 형태가 되면 처궁을 아니면 남편궁을 나타내는 일지상에 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애정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사일, 신자진생 중에서 신사일, 정사일, 을사일, 계사일입니다 라고 했을 경우는 올해 애정사가 발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좀 서운하잖아요. 좀 서운하니까 그러면 뭐 몇 사람을 더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망신인자인 사의 삼합은 사유축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육축생 중에서도 사유축, 그럼 사생, 유생, 축생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희망적으로 따면 9월생 또는 1월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그게 인연사가 올 수 있냐? 그 이제 논리상은 뭐냐면 사화가 망신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 사화의 삼합인 사달, 유달, 축달. 그럼 지금 4월달이 무진입니다. 그러면 5월달이 사입니다. 무진, 5월달이 기사월입니다. 그러면 애정사가 언제 그럼 온다는 얘기냐? 이렇게 따지면 그래, 기사월이 5월달입니다. 5월달에 애정사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5월달에 구성수를 보니까 2입니다. 2다라고 하면 여자가 가운데 왔습니다. 그럼 여자 문제 때문에, 직업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구성수로 송궁에 가보니까 구성수가 중궁의 1이면 송궁이 1이 옵니다. 그러니까 뭐 1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어떤 뜻이냐면 애정사, 불륜사, 자식 이렇게 변하니까 아마 기사달 5월달은 자칫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바람, 또 애정, 비밀스러운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연반에서 본 올해 중궁에 뭐가 오죠? 3이 옵니다. 그럼 여자를 만났는데 어떤 여자냐? 3이면 어린 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연월반을 이렇게 묶어서 가만히 놓고 이렇게 고심을 해보면, 그러면 연반에는 2가 와 있고 월반에는 1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5월 달에는 애정사가 생기는데 또 불륜이 생기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어린 사람들하고 인연을 맺을 수가 있고,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첨부해서 하나를 더 보면, 참, 좋아요, 알람, 구독, 좋아요, 알람, 구독을 해주시면 제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이제 이거는 뭐 다른 분들도 동영상 찍을 때 이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좋아요, 알람. 그래야 뭐라 그러죠? 뭐 이걸 구독하시는 분도 아니면 보시는 분이 더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들 이제 논하기 때문에 저도 이왕 이제 동영상을 찍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봐주십사 해서 이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좋아요, 알람, 구독 이거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 그럼 구성학적인 개념, 명리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이걸 바라봤다면 이번에는 구성학적인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애정사가 생길 수 있는 본명성이 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구성수 2, 송궁에 앉아 있으니까 2, 그 다음에 감궁에 떨어진 구성수 8, 이분들이 애정사, 불륜사 이런 거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송궁과 감궁의 삼합으로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손궁에 2가 앉았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어디가 앉았냐면 거래궁이고 바람궁에 앉아있기 때문에 여행 가서 만났네요. 뭐 이렇게도 평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명성 2와 본명성 8. 본명성 2는 98년 무인생, 89년 기사생, 80년 경신생 이렇게 이제 평을 할 수 있습니다. 80년생은 경신생이니까 신자진생에 듭니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구성에서도 걸리고 명리에서도 이게 뭐 걸려든다는 게 그렇고 이제 똑같이 의미가 주어지니까 혹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77년 정사생 이분 구성수 5인데 이분도 애정이 생길 수 있다. 이거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구성수 5는 지금 태궁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좀 위험합니다. 이렇게 평을 할 수 있죠. 그 다음 본명성 8입니다. 젊은 사람 본명성 8 구성학적으로 봤을 때의 바람, 애정사가 생길 수 있는 사람이 신사생 2001년입니다. 구성수 8 감궁에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 92년 임신생 구성수 8입니다. 그 다음 83년 개해생 구성수 8입니다. 이렇게 3분, 6분, 7분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물론 이제 뭐라 그러나요? 이 외에 다른 분들도 그런 경우 수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또 뭐 구성이나 사주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찾아봐서는 이분들이 애정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호인구성학의 사주였습니다. 오늘은 애정사, 뭐 이건 누구나 다 발생했으면 좋겠다, 아니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의외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뭐라 그러나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애정사면 좋은 거고, 약간 좀 불륜이라 그러면 그건 뭐 좀 그렇죠. 어쨌든 이제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인구성학의 사주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